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25년 하반기에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 증시에 조심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얘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2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우하향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점이나 눌림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을 좋은 기회로 활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증시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눌림목 기회가 온다면 좋지 않을까요? 눌림목이 온다는 건 못 사신 분들이나 덜 사신 분들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도 더 좋은 눌림목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7월 말 8월 초가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거죠. 왜 조심해야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이 불확실성은 넘기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돌다리를 건널 때인데요. 이 다리가 깨질지 무너질지 아니면 단단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두들겨보고 괜찮거나 혹은 두들겼는데 깨질 수도 있으니까 두들겨보고 건너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5가지 주요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 31일 FOMC 일정입니다. 7월 31일에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 PPI, CPI를 봤을 때 고용 부분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고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나쁘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깊게 분석해보면 정부 고용은 늘어났고 민간 고용은 떨어졌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안 좋은데 수치상으로는 정부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발표된 거거든요. 고용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얘기했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7월 31일에 동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7월 31일 이후 FOMC는 9월밖에 없습니다. 7월에 동결을 했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떨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었거든요. 그 기대감이 선반영됐는지 반영이 안 됐는지는 7월 30일을 지나고 나서 대응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중요하겠죠. 파월 의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해임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 강제로 억압하는 순간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무너지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 파월 의장 해임을 만드는 건 부정적이고 파월 의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본인의 진심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 수가 없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7월 30일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미국 GDP 성장률 1분기가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역 수지에서 수입이 워낙 많고 수출이 적어서 GDP 성장률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었어요. 수입이 많았던 이유는 사재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었죠. 사재기 영향으로 역성장이 나오고 미국 증시가 그때 급락했습니다. 3, 4월에 관세로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척하다가 GDP 성장률 역성장으로 또 급락했다가 이렇게 증시가 올라온 거예요. 2분기 GDP 성장률이 원래 4%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2%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GDP 성장률은 계속 경제지표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4%까지 올라갔다가 2%까지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인데요. 확정치가 아니라 조금 수정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얼추 얼마쯤 나오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1분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2분기 수치에 따라서 기대보다 높은지
낮은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높게 보고 있었는데 2%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속보치 2%에 급락할 수도 있고 2%가 생각보다 괜찮다면서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수치들이 분기마다 나오는 거라 중요해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발표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분기에 너무 반응이 컸기 때문이죠. 세 번째, 7월 31일 일본 금리 결정입니다.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죠. 참의원에서 자민당이 자리를 많이 뺏겼어요. 참정당이라는 신흥정당한테 자리를 뺏긴 거예요. 참정당은 일본 우선주의를 외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를 뺏기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고 채권 발행이 많이 되면 당연히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해외로 나가 있는 자금들이 일본으로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7월 30일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FOMC랑 일본 금리 결정이 겹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죠. 자, 네 번째, 8월 1일 관세 유예 종료일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가 진행되고 8월 1일 전에 협상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8월 1일이 넘어가면 연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8월 1일 이후부터는 상호 관세까지 해서 25%, 20%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상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 유럽연합이 미국이랑 삐걱거리고 있어요. 협상이 될 듯 안 될 듯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직 협상을 못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협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에요. 전부 다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8월 1일 관세 유예를 지켜보고 가자는 거예요. 추가로 유예를 해줄 수도 있고 그 전에 협상을 잘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7월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ASML부터 시작해서 TSMC, 테슬라, 알파벳, 애플까지 8월 말 엔비디아까지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1분기를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지금 2분기에 대한 전망이 예상치보다 꽤 낮아요. 예상치가 낮다는 건 기대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도 예상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하락하거나 급락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종목들은 분명히 급락할 거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나 잘 버텨준 종목들은 또다시 한번 하반기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뤄진다고 보고요. 옥석 가리기가 나온 다음에 여기 나온 실적을 기준으로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적을 매번 2024년 기준으로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하지만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상반기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25년에 얼추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과 기대 못하는 기업이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 시장 변화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내 실적 발표는 8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제가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 관세 유예 종료일이 8월 12일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5월에 90일 동안 유예를 했기 때문에 8월 12일에 종료가 돼요. 아직 중국과는 관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중국 하이투류와 엔비디아 H20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세가 완벽하게 정리됐거나 협상이 된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서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웬만한 불확실성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확정 짓고 넘어가야, 확정 짓고 지나가 줘야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재는 아니에요.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 조심하자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추가로 지켜봐야 하는 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동안 얘기를 안 해서 추가로 얘기 드리는 건데요. 미국의 재무부 통장을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어요. 1월에 잔고가 꽉 차서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도 안 채우다가 세금과 여러 지원금, 비상금으로 어떻게 연명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잔고를 채우기 시작한 시기가 왔습니다. 7월 18일.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됐냐? 부채 한도 인상은 7월 4일에 됐고 월 초에 돈 나갈 거 다 나가고 현재 3,150억 달러쯤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지금 3,150억 달러가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재무부 계획이 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무부 계획이 뭐냐고 했을 때 실제 재무부가 얘기하기를 7월에는 5천억 달러까지 채우겠다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8월은 제가 여러분한테 예상치를 드리는 건데 왜 예상치가 7천억 달러냐? 재무부가 지난 며칠 전 성명에서 현금 잔고를 7월 말까지 5천억 달러를 채우겠다고 했고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미 발표가 난 겁니다. 이미 4월 Q&A에서 채권 발행부터 시작해서 부채 한도 인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8,500억 달러를 채우겠다고 발표한 거라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7월에 한 방에 채우면 시장 유동성이 너무 클 것 같으니 5천억 달러까지만 채우고 9월에 8,500억 달러를 채우겠다고 한 거예요. 현재 7월이 3천억 달러니까 지금 3,100억 달러쯤에서 초반이잖아요. 지금부터 7월 말까지 아무리 길어야 일주 반이에요. 일주일 반 정도 안에 2천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유동성이 시장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은 감안해야 되고요. 물론 당연히 한 방에 8,500억 달러 넣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2천억 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에요. 7월 말까지 채워 넣었으면 8월에는 9월 법인세 기간입니다. 이때 세금을 내요, 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 법인세 기간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확인해 보니까 1천억 달러에서 많이 들어와야 1,3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긍정적으로 잡아서 1,500억 달러 세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잔고를 얼마까지 채워놔야 되냐. 자동으로 채워지는 돈이 1,500억 달러니까 8월까지는 7천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 돼요. 7월까지는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8월까지는 7천억 달러. 그럼 플러스 얼마? 2천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7월에도 2천억 달러, 8월에도 2천억 달러가 됩니다. 자, 7월 2천억 달러, 8월에도 2천억 달러인데 유동성이 부족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하지만 불확실성입니다. 유동성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급락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이 약하다는 거는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고 작은 이슈나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7월 말까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것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슈가 많네 하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꼭 하락하거나 밀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눈앞에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저걸 우리가 몽땅 예측할 순 없어요.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저건 저렇게 될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결과에 따라 받아들이기가 다릅니다. 모든 불확실성이 7월 말 8월 초에 몰려 있으니 지나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8월 초에 가서 지금 살까 말까를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급한 게 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이라도 탈까 생각하는 건 누가 봐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지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만 조금이라도
한 템포 정도 늦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되면 유동성이 더 늘어납니다. 채권 발행 영향으로 하반기가 저는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번 7월, 8월을 우리는 기회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반기에 수익을 많이 못 내셨거나 비중을 많이 못 하신 분들은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7월 30일에 있는 QRA, 이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이에요. 3분기 계획이 명확하게 나올 거고 4분기까지 나올 겁니다. 3분기와 4분기 결과가 확정되게 나온다면 4분기 TJ 잔고는 얼마나 나올까? 지금 3분기가 8,500억 달러잖아요. 그럼 4분기는 얼마지? 궁금하죠? 이번 7월 말에 나옵니다. 채권을 언제 얼마나 발행할지도 나오고요. 4분기 TJ 잔고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조건 빠지거나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사는 느낌보다는 안전하게 매매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슈나 일정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감안하고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상승을 보기 위한 중간중간 이벤트를 체크하고 그 이벤트에 대응할 뿐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7월 말에 있고 8월 초에 있는 이슈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결과 나오면 당연히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개별 종목문이나 포트폴리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나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에는 더욱 그래요.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두세요. 손절 라인도 미리 정해두시고요. 주식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급하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고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